항상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성장 호르몬을 했을 때 100% 크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성장 호르몬을 가장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재활천재 윤천재 윤영권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성장 호르몬을 화학적으로 재합성해서 호르몬을 직접 투여해주는 방식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성장 호르몬 치료라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환자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저신장이어서 약 3%일 미만으로 저신장증이 있거나 아니면 성장 호르몬이 실제로 부족한 환자 그룹, 이런 그룹은 급여라는 보험 항목 안에 들어와 있는 카테고리로 편입이 되게 되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성장 호르몬 치료는 그런 병적인 저신장증이 아님에도 조금 더 키를 크고자 하시는 그런 환자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골밀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약간 곁다리로 볼 연령을 측정을 하곤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서 손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이 손의 성장판 상태를 예를 들어 10살이다 그러면 10살, 11살, 12살, 9살, 8살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게 됩니다. 매칭을 해서 가장 적합한 골 연령을 산출해내는 인공지능 방식의 골 연령 측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성장판 검사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성장 상태를 평가하기에는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 즉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환 사이즈가 성장을 한다든지 변성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몽정이 시작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2차 성징의 스타트로 보거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경이라든지 가슴의 어떤 몽울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2차 성징이 시작되기 전이 저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장에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성장 호르몬을 했을 때 100% 크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성장 호르몬을 가장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은 A라는 아이를 두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보고 또 한 번은 안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인생을 2번 살아야 되는 불가능한 스터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성장 호르몬의 스터디 디자인은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쌍둥이 A, B가 있는데 A는 해보고 B는 안 해봤을 때 확실히 A한테서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근거로 만들어진 치료이죠. 성장 호르몬의 용량은 대부분 체중에 비례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용량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고 체중에 비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조금 더 늦게 시작할수록 더 많은 용량을 투여해야 하고요. 프로토콜은 사실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주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방식으로 주 6회 정도의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면 골연령 기준으로 16세 정도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게 되겠고요. 만약에 성장판이 다쳤다 그러면 아무리 성장 호르몬을 투여를 해도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성장판이 다치기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장 호르몬의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회차에도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